안녕하십니까. 항상 인사할 때는 크게 해주세요. 크게, 밝게. 오늘 초등 임용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간단히 오리엔테이션 하고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일단 임용고사 준비할 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뭔가가 제일 이제 기본이 되겠죠. 그러면 임용고사에 여기 보시면 출제 범위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건 그냥 화면 보시면 돼요. 오늘 하는 건, 지금 하는 건. 출제 범위가 어디냐 하면 이게 이제 실제 임용고사 출제자들에게 제시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교육과정의 전 영역인데 이 부분이 2022년 대비한 사람과 2023년 대비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안타깝게도 임용고사 준비에서 가장 많은 양을 공부하는 학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1, 2학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3, 6학년은 2015 교육과정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수학, 사회, 과학이 3, 6이 검정 지도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국정일 때는 수학이면 지도 3권이에요. 근데 지금은 수학이 지도서 몇 권일까요? 10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양이 방대하게 늘어났습니다. 그게 가장 이제 공부할 때 신경 써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말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전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여기 보십시오. 전 영역은 실제 채점 기준표에 제시된 출제 근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게 그럼 실제 이제 그 출제자들이 제시해 놓은 출제 근거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초등교육과정 국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초등교육과정 국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지금 대부분 선생님들 임용 처음 준비하는 4학년 선생님들 맞죠?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육과정. 그러니까 정부에서 고시를 해줍니다. 교육부에서. 이제 사회가 바뀌니까 이렇게 교육과정이 무엇? 바뀐다. 그럼 수시로 바뀔까 안 바뀔까? 수시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고 자유민주주의. 그럼 자유를 강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모르시구나. 우리나라 대통령 누굽니까? 관심이 없네. 자유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사회에서 문구가 바뀝니다. 원래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자유민주주의였는데 2018학년도에 자유를 빼버렸습니다. 그럼 또 이제 이게 바뀌면 또 계속 바뀌겠죠. 수시 개정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두 개의 교육과정을 공부한다는 게 그겁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각 출판사에서는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교과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우리 교육은 공통성을 추구합니까? 다양성을 추구합니까? 어떤 말이 좋은 말 같아요? 공부할 때. 가르치는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은 공통성이 좋아요? 다양성이 좋아요? 공통성이 좋아. 우리 선생님은? 다양성. 자, 총론에 1번이 공통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성을 추구하면 정말 짜증납니다. 검정이 더 많아져요. 근데 초등은 1, 2학년은 뭐가 될까요? 공통성이에요. 그러니까 1, 2학년은 다 국가에서 해주는 거고 3, 6은 이제 뭘까요? 국어, 도덕을 제외하고는 다 뭘까? 검정. 즉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학교마다 뭐가 달랐습니까? 교과서가 달랐죠. 이제 초등학교 학교마다 교과서가 달라집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그 교과서를 가르칠 때 우리 그냥 교과서만 딱 보면 가르칠 수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저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주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사람이 점점 작아져요. 안 나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자,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1학년 1학기 국어 1단원 교과서예요. 우리 이거 주면 1학년 담임하면 이거 가지고 몇 시간 버텨야 될까? 1시간 버텨야 돼요. 이 두 쪽 가지고 1시간 실습하시겠습니까? 얘들아, 하나, 둘, 6, 7. 끝. 실습할 때 당황스러워요.
도입 부분에서 애들이 단말해버리죠. 그리고 도입 부분에서 수업실 가면 그 교대 부속 애들이 그러자 우리한테 열심히 하라고 힘내고. 공감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좋잖아. 공감해 주면.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게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각 출판사에서 만드는 이 사파가 똑같을까 다를까? 다 달라요. 작년까지는 똑같았어요. 이게 이제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어디에 규정되어 있을까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보충 설명이 붙겠죠. 이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지도해라 저렇게 지도하라. 이걸 우리가 작성한 사람이 누굴까요? 지도서 지필진이잖아요. 교과서. 그러면 지도서 맨 뒷장에 보면 선생님들 어렸을 때 가끔 담임 선생님 얼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봤어? 썩 훌륭하신 분은 아니겠네. 제가 근무했을 때 옆반 선생님 얼굴이 나온 거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부러워서. 과학 한도연. 경기도 도 장학사가 돼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현장 선생님들이 그 지도서를 쓰겠죠. 그럼 그것은 뭐에 근거할까요? 교육 과정에 근거한 겁니다. 그럼 이거야 결국은. 예를 들면 어디 임용 칠 거예요? 경기. 원래 비밀인데 어디 볼 거예요? 서울. 어디 보실 거예요? 경기? 경쟁자야? 둘이? 다 그러면 경기는 경기에 맞는 소재가 필요하고 서울은 서울에 맞는 소재가 필요하고 또는 산촌이면 산촌에 맞는 소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산촌이면 사실 이런 걸 뭘로 바꾸면 될까요? 산촌에 사실 너무 산촌을 비하할 수도 있는데 아주 마운틴 아주 시골이야.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파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민요를 부르더라도 경기는 어떤 민요가 더 좋을까요? 경기 민요가 더 친숙하겠죠. 남도는 육자배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다양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양성만 너무 추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통성이 무너집니다. 공통성만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임용고사 공부하기가 쉬워져요. 학교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오로지 이거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임용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통 다양성을 선생님들 동시에 추구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교과서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지도서 교과서를 볼 때 기준이 되는 게 뭐다? 교육 과정입니다. 국가에서 고시해 준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부 장관 누구죠? 정말 초등 임용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은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구나. 이주호 장관 들어보셨죠? 이제 교육부 장관 고시로 나오는 거예요. 개정을 한다.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여기 보십시오. 이제. 출제 근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방금 또 봐. 미술 같은 경우는 또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형 지도서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선생님들 채점을 하냐면 임용고사가 기입형, 서술형입니다. 그럼 이제 이 문장을 쓸 때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어디에 밑줄 그어놨습니까? 존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다 안 맞아도 무슨 말이 있으면 존중이라는 말이 있으면 답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선생님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할 때. 그럼 여기다 이제 하나만 추가하면 뭐가 있냐면 우리 공부할 때 뭐 초등 특수 초등 선생님들 다 대학에서 각 교과 교육론이라고 있죠. 국어는 무엇? 국어과 교육론, 수학은 수학과 교육론. 자, 그런 교육론 내용도 같이 병행해서 임용고사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 지도서, 교육론. 근데 교과 교육론 내용은 어디에 다 들어있을까요? 대부분 또. 지도서 중간중간에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거였어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지도할 때 과연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 어떤 식으로 지도하는 게 효과적일까? 이미 선배 학자들이 연구를 했을까 안 했을까? 연구를 했겠죠. 그래 그럼 지도서 집필자들이 참고 자료나 배경 지식으로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많이 겹칩니다. 그러한 것들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교사형 지도서가 국 검정이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구분되는가? 1, 2학년은 국어, 수학, 발생, 슬생, 즐거운 생활로 이제 다 국정이고 3, 4, 5, 6 국어, 도덕은 국정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검정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분량이 굉장히 선생님들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출판사가 있나요? 이것도 궁금해서 물어보면 제가 선생님 다 적어놨습니다. 아무 필요 없는 거지만 이렇게 많다는 걸 선생님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많은 걸 다 할 수 있는 선생님들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것은 저한테 맡기십시오. 이제 제가 할 일이에요. 제가 학원 강사인 제가. 그래서 제가 요걸 선생님들이 뭐 지도서를 따로 보거나 단권화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걸 정리해서 단권해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뭐 할까?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강론 자체를 자세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선생님 뭐가 필요하냐면 7, 8, 90으로 가면 3월 달부터 공부한 내용을 자기가 뭐 해야 될까요? 반복해야 돼요. 근데 시간상 그게 모자랍니다.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요. 한 번 돌리고 나면 9월, 10월 돼버립니다. 원서 쓰면 공부 돼요, 안 돼요? 붕 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반드시 7월부터는 단권화를 통해서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 임용고사 공부할 때 이런 성격상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완전히 처음에 완벽히 공부하고 나서 다시 반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버리십시오. 절대 그럼 못 끝냅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요. 법전이라면 괜찮아요, 그게. 얘는 공부하다 보면 앞에 모르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무심히 읽고 뒤쪽에 가보면 다시 뭐 할까? 또 나와요. 그러다 보면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할 때, 읽을 때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짜증나게 하는 게 뭘까요? 국가수준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읽을 때는 꼭 잠들기 전에 10분 전에 읽으십시오. 바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선생님들 너무 1, 2월 달부터 암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1, 2월 달은 전반적인 내용을 두루두루 뭐 할까? 쭉 반복해서 선생님들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가 선생님들 중요한가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들 기출문제입니다. 임용고사 출제는 누가 하십니까? 원래 공고가 뜨거든요. 현장 선생님하고 교수님들이 하시겁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더 많이 들어가세요, 대부분. 그러면 사실 교수님들께서 한 번 들어간 교수님이 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또 들어갑니다. 연타로는 잘 안 들어가요. 이게. 그럼 또 들어가면서 어디서 낼까요? 자기 전공이 생물인데 지구과학 내겠습니까? 생물 내겠죠.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는 힘들어요. 있는 문제에서 뭐 할까요? 더 어렵게 꼬아놓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출입니다. 근데 기출은 선생님들 이게 초등 기출이 있고 중등 기출이 있죠. 둘 다 봐야 됩니다. 그건 제가 좀 뒤에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사범대 교수님들이 초등 임용고사를 출제하고 초등 교수님들이 어디 들어갈까요? 사범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강사의 모의고사보다는 중등, 초등 기출문제가 굉장히 임용고사에 속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별 학습 내용이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1, 2월은 이론을 공부하는 게 선생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 2022 지금 개정교육과정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한 지도서, 총론, 교과교육론 이걸 공부해요. 그래서 우리 지도서 학교 다닐 때 보면 앞부분에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는 부분을 총론이라고 합니다. 편의상. 그럼 뒷부분을 뭐라고 그러죠? 지도에 실제. 이게 이제 교과서 일단은 또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 6월 달부터는 국검정 지도서 강론을 선생님들 공부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필요해요. 이런 걸 공부할 때 이제 교재는 이론법이나 강론법으로 공부하는데 기출은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럼 이게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 요즘은 기출문제 지문이 갈수록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길어집니다. 이게 실제 시험장에 가보시면 처음에 읽다가 선생님들 나중에 뭐 할까요? 읽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수능 공부할 때 가끔 이런 것도 있죠. 문제를 먼저 보고 뭐 해요? 지문은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굉장히 선생님들 지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도 선생님들 모자라거든요. 그리고 근데 지문이 길수록 지문 속에 뭐가 있을까? 사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요. 많이 보면 볼수록 좋습니다. 지문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기출문제를 제가 1, 2월 달은 교육과정과 총론, 교과 교육론 관련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3, 6월 달에는
강론 관련 기출문제를 선생님들 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 9월 달에는 이러한 것들을 단권하면서 이제 초등 기출을 봤으니까 뭐 봐야 돼요? 중등. 그럼 중등 기출에서 예를 들면 보건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그 다음에 도덕, 체육, 음악, 미술 거의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선생님이 중요해요. 올해도 거기서 유사한 형태가 출제가 선생님들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기존의 기출을 지문을 자세히 본다고 그랬죠. 그럼 제가 그 기출 문제를 변형합니다. 그럼 이제 그 기출을 과목별로 변형한 걸 쭉 같이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를 총 14회를 봅니다. 모의고사를 많이 봐야 돼요. 실전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금방 1년이 갑니다. 오늘 1월 달이죠. 추석 명절 지나면 그냥 3월 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뭐 실습하네 뭐 좀 하다 보면 뭐가 될까? 7, 8월 되고 1년이 선생님들 굉장히 1년이 짧습니다. 그리고 임용 발표가 언제 합니까? 꼭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을 피말리는 거예요. 올해는 또 보니까 명절 뒷날 해주더라고. 앞날 했으면 초상집이 될 수도 있고 부담스러겠죠. 인내를 갖고 공부하시고 너무 선생님들 지나치게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제 교재명은 다 그리고 뽀개기 시리즈로 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걸 지금 이제 뒷장부터 한 번씩 보여주는데 또 한 이제 보면 또 공부할 때 그럼 기본 이론과 강론은 어떤 연관성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교과서 보여드렸죠. 그 교과서를 기본 이론과 접목을 시켜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별도로 나눠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가장 임용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가끔 선생님들 대학 수업 들을 때 초등 교사 출신 교수님과 그냥 교육학 전공하시고 그 학위 받은 교수님의 차이 느끼신 적 있나요? 그래도 초등 교사 출신 교수님들은 교과서를 갖고 와서 분석을 해주시잖아요. 임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강론 사이에 연관성을 파고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기본 이론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기에 무슨 학자가 연관되어 있는가 그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예를 들면서 이거예요.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데 좀 전에 교과서입니다. 자, 이 교과서 한 장면이 있죠. 그럼 제가 이제 그 강론 만약에 수업할 때 자, 이것은 추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상성이라고 써놔요, 자기가.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브루너의 EIS 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써놓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려면 뭐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될까? 1, 2월 이론이 철저히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강론이 같이 연계해서 그러니까 계속 반복 심화하는 게 임용에서는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선생님들 학원 강사, 모의고사 저도 학원 강사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뭐 다른 여자 선생님들 강의 모의고사 쭉 풀어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좀 전부터 제가 이제 말한 교육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은 뭘 보셔야 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봐야 되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뭐냐면 아니야 여기 그냥 여기 보십시오. 여기 칠판. 이거 선생님들은 몇 년도에 발령이 나죠? 몇 년도에 발령 나고 싶어요? 23년도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올해 발령 나버리면 2024학년도 3월 2일 날 어디 가야 돼요? 학교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2024학년도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4학년도는 초등학교 몇 학년이? 1, 2학년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1, 2학년 담임이 될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복식학습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1, 2학년을 대비해서 검정을 공부해야 돼요. 아니, 22 개정을. 그러면 22 개정 1, 2학년은 국어, 수학하고 뭐가 있습니까?
통합교과가 있겠죠. 그러면 1, 2학년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통합교과는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양이 많은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보다 더 가슴 아픈 학번은 누굴까요? 후배들입니다. 후배들은 1, 2, 3, 4학년을 2022, 5, 6을 20, 1, 5로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뭐 해야 될까? 학교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임용 준비 오래 하신 분들은 가슴 아프지만 2009부터 공부하신 분도 계십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제. 그래서 어찌했든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끝내보십시오.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1, 2학년 이렇게 이제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 순서부터 바뀌어버립니다. 여기 교육과정 설계의 계율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런 용어들이 2015 개정에는 없어요. 그럼 이제 1, 2학년 국어 수학은 반드시 2022가 출제가 된다 안 된다? 되겠죠. 국어 수학은 임용고사에서 세 문항이 나옵니다. 그중에 한 문항이 뭘까? 2022 개정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2022 개정을 쭉 공부합니다. 자, 근데 선생님 이거예요.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취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공부할 때 선생님들 제일 중요한 게 2015든 2022든 성취 기준 파트가 선생님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간단히 제가 설명할게요. 선생님 여기 한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개수, 순서, 이름 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음을 알고란 말이 있습니까? 자, 그럼 여기 개수, 순서,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 제시되어 있는 말이죠? 교육, 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말 맞죠? 그럼 이걸 무엇과 연관시키라? 교과서. 그럼 봐봐, 선생님들. 방금 앞에서 자연수는 뭐라고 했죠? 개수, 그 다음에 순서, 이름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 봐봐,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차가 몇 대 있나요? 하나죠? 이 나뭇잎이 몇 개죠? 2개 맞습니까? 이것은 이잖아요. 인데 이건 앞에서 말하는 이름, 순서, 그 다음에 뭐였죠? 개수에서 뭘 의미합니까? 그렇지. 개수 이를 말합니다. 그럼 봐봐. 이라는 의미가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몇 동에 살아요? 미안해, 질문 많네. 141동. 정말 내 질문에 대답 잘하고 있어. 다시 자, 이야 이. 이를 딱 보고 아파트 몇 동 살아? 2동. 이렇게 말해. 오케이? 몇 동? 2동. 남자친구 몇 명? 남자친구 몇 명? 너무 진지하네. 2명이라고 말해. 2명. 남자친구 2명. 이유가 있다니까. 아파트 2동. 남자친구 2명. 자, 여자친구 몇 명이에요? 몇 명이란 말이 해야 돼? 여자친구 본인 2명. 지금 2번째죠? 그치? 2번째. 똑같은 인데 이 차이점 아시겠어요? 아파트 2동은 뭘까? 이름이야, 이름. 근데 2번째는 뭘까요? 순서야. 2개는 집합이야. 그러면 여기서 2라는 건 선생님들 개수 집합이죠. 그럼 우리는 무슨 수라고 말할까? 집합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교과서를 보고 뭐 해야 된다? 분석을 하는 게 임용고사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처음에 이해 안 되더라도 계속 제가 반복해드리니까 반복하면서 이론 강론 이렇게 병행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걸 공부하려면 먼저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놨잖아요. 성취 기준 학습 요소, 지도서 강론, 단원을 파악해서 지도서의 이제 배경지식, 교과서 활동을 뭐 해봐라? 연계해봐라. 그럼 이제 봐. 여기 보시면 여기 하면 자연수의 개수, 순서, 이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교과서에서 이 부분을 찾으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 봐봐 이제. 이 교과서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이것은 무슨 수? 집합수야. 근데
얘는 선생님들 첫째, 둘째니까 뭘까요? 순서수. 그럼 이제 공부할 때 똑같은 이어도 집합으로서 이가 있고 또 순서로서 이가 있고 또 우리 주민등록 번호도 뭐 할까? 남녀에 따라 다르지. 여기도 또 뭐가 있고 이가 있고 이런 걸 이제 교육적으로 수학해 보면 집합수, 순서수, 이름수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런 걸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걸. 그런 걸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제 검정이 나온다 했잖아요. 검정. 자, 한번 출판사보다 순서를 한번 적어봤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건 선생님들이 암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교재를 만들 때 출판사마다 있는 걸 다 제가 뭐 하더라? 모아서 이제 교재를 만들어요. 선생님들이 뭐 이걸 별도로 볼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화면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2022 봤으면 수학은 또 뭘 봐야 돼요? 2015 개정을 본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교재에 2015 개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15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봤냐면 왼쪽에 선생님들 성격이 있죠. 그럼 오른쪽 보십시오. 똑같은 성격인데 제가 빈칸을 뚫어놨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1, 2월 달에 스터디할 때 이 빈칸 만드는 데 선생님들이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더라고. 그래서 아예 교재에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을 공부한 다음에는 뭘 공부한다? 교사용 지도서를 봐야 되겠죠. 근데 지도서는 제가 크게 총론 부분이 있고 뭐가 있더라? 지도에 실제 강론 부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총론을 봐야 돼. 총론. 이런 식으로 이제 총론이 쭉 나오면 이걸 공부합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지도서 총론을 본 다음에 뭘 공부한다? 수학. 교육론을 또 공부하는 거예요. 과목당. 그럼 교육론에는 학자들이 나올고 학자들 이론을 쭉 공부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교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내용이 많겠죠. 그럼 이걸 나중에 뭐 해야 된다? 단고나 한 권으로 초과정 뭐 하자? 뽀개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 했던 것을 정리해서 단고나 하는 것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론도 공부하겠죠. 그럼 강론 뽀개기 하면 예를 들면 수학이다 그러면서 항상 제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앞에서 성취 기준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이제 그런 성취 기준과 뭘 연관 지어라? 강론을 쓰면 연관 짓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쭉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전에 1부터 뭐까지 수 있었죠? 9까지의 수가 있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차시별로 뭐가 있을까?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런 식으로 차시별로 공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해서 강론을 쭉 공부해요. 그러면서 이제 7, 8월에 뭐 해야 된다? 이 강론을 또 뭐 해야 돼요? 한 권으로 정리한 걸로 복습하면서 중등 기출을 연계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공부를 하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선생님들 뭘 봐야 된다? 기출이라고 그랬죠. 기출은 선생님 이게 있어요. 200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태어난 해부터 뭐 할까? 지금까지를 다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2001년부터 2008이 뭐예요? 기입형하고 서술형 되어 있죠. 그러면 2013부터 2024이 뭡니까? 기입형과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겹쳐요. 형태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것은 다 같이 보면서 또 2009부터 2012는요. 1차는 객관식, 2차는 논술형이거든요. 객관식 문제가 무엇을 공부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냐면 객관식이 지도서 강론을 공부할 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 구석구석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재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여기 선생님들 올해 출제된 문제들입니다. 올해 임용고사. 간단히 선생님 보면 이거예요, 선생님들. 5분의 3 나누기 뭐죠? 2죠. 선생님 5분의 3 나누기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거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A분의 B 나누기 C야. 그럼 우리 학원 선생님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A분의 B 곱하기 무엇? C분의 1로 하면 답 구할 수 있어 없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또 이렇게 수업하면 애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애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5, 6학년 60%가 뭘까요? 수포자들입니다. 정말 가슴 아파요. 너무 수학이 어려워.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가 이거의 과정을 누가 가르쳐줘야 돼?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겠죠. 뭘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이렇게 나타낸 것들. 이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그럼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책을 이렇게 제가 이제 이게 과연 지도서 강론에서 어디에 나는가 뭐 해야 돼? 찾아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강론 내용을 이렇게 뒤에다 제시합니다. 그래가지고 해설만 보고도 뭐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서를 이제 해설을 제가 붙여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해설을 보면서 또 강론을 다시 한번 또 뭐 하고 반복합니다. 문제와 같이 보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 뽀개기라고 교과서 기출문제라든가 또는 교대 모의고사가 있겠죠. 교대 모의고사를 저 나름대로 변형하고 그 다음에 강론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강론을 공부하면서 그때그때 반복하자, 문제로 반복하자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도 예를 들면 1, 2학년 하면 꼼꼼 개념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웬만한 이 단원의 문제들은 다 문제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강론을 공부하면서 바로 뭐 하자? 복습하자. 그리고 선생님들 제가 이제 7, 8월 되면 뭐 하자? 중등 기출 분석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등 기출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초등에 평균이 나올까 안 나올까? 평균 나와요. 그럼 선생님들 예를 들면 극장 가서 영화 보겠죠. 여자친구 영화 보셨죠? 근데 어떤 영화를 주로 많이 봐요? 사람이 가장 많이 보는 영화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봤어?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 사람이 가장 많이 보는 영화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A의 예를 들면 사람이 10명 들어갔을 때 1관이야. 2관에 100명, 3관에 안중근 6,000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 3이 가장 뭐 할까? 많은 숫자겠죠. 3번이 몇 명이야? 6,000명이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혹시 대표값에서 최빈치란 말 들어보셨나요? 빈도가 가장 뭐 할까? 높은 수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중등에서 출제가 됐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초등과 중등이 겹칩니다. 겹쳐. 그래서 중등 문제를 이렇게 있으면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중등 문제 풀어보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기출을 뭐 하자? 변형하자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을 선생님들 변형해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쭉 만든 겁니다. 선생님 예를 들면 좀 전에는 5분의 3 나누기 2였죠. 그러면 재수가 자연수야? 분수야? 나누기 2가 자연수였죠. 그럼 나중에는 자연수가 아니라 뭘로 물어볼 수 있을까? 분수로. 그래서 문제를 봐봤습니다. 2분의 5 나누기 뭐가 돼요? 3분의 1.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변형해서 확장해서 풀어봐야 됩니다. 이런 게 한 200문제가 넘어요. 과목별로 쭉 정리해보면 이런 식으로 쭉 모의고사를 쭉 선생님들 보면 한 해가 금방 갑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반복 심화하고 앞으로 뭐가 출제될 것인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변형이 끝나면 실전 모의고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14회를 봅니다. 10회까지는 교육과정만 보고 4회는 교직논술 교육과정 실전과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관련지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선생님들 1년 커리큘럼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초등 특수 오리엔테이션은 수업 끝나고 별도로 또 합니다. 이건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업은요 이렇게 합니다. 국수사과만 초등하고 초등특수가 합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분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수사과는 초등 문제와 초등 특수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경우는 초등 특수 문제가 어디에 도움될까요? 초등 임용에. 또 초등 임용이 뭐 할까? 초등 특수에 도움됩니다. 그래서 국수사과는 같이 하고 나머지는 다 다르게 합니다. 날짜는 일요일인데
그건 제가 추후에 선생님들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원 수업은 국수 사과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업이 있으면 10주입니다. 10주. 10주인데 굉장히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업은 직강하고 줌하고 병행하겠습니다. 줌. 그래서 줌은 그냥 저 혼자 찍습니다.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더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찍어가지고 올려놓으면 학원과 이쌤닷컴 홈페이지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날 같은 주에는 학원이 쉬잖아요. 그럼 2주가 가버리잖아. 선생님들이 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건 제가 줌으로 미리 찍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명절날 뭐 해야 돼? 수업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업은 10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주. 자, 수업에 대한 질문사항 있으면 오리엔테이션 질문하십시오. 없으시죠? 그럼 10분 쉬었다가 올해 임용고사 문제 있죠? 출제가 되었던 문제 살펴보고 본수업하겠습니다.